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감정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일까요? 아니면 통제가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정은 선택이다. 감정은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서가 아니다. 감정은 선택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택하지 않게 된다. 일단 감정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똑똑함의 길로 성큼 들어서는 셈이다. 그 길에는 신경질이라는 우회로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소할지도 모른다. 주어진 감정을 삶의 조건이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핵심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릇된 통념은 논리를 통해 깨트릴 수 있다. 간단한 3단 논법을 이용해보자. 이성적, 감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과정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다. 남성은 모두 수염이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염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염이 있다. 남성은 모두 수염이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다. 첫 번째 3단 논법은 논리적이지만 두 번째는 비논리적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논리를 이용할 때는 대전제와 소전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 3단 논법에 의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숭이나 두더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스스로 감정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논리 연습을 해보자.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전제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 생각은 자유롭다. 사람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다. 무언가가 느닷없이 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누가 내게 분홍색 양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을 해도 나는 초록색 양을 떠올릴 수 있다. 양이 아니라 돼지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떠올릴 수 있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아직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하는가? 배우자가? 직장 상사가? 아니면 어머니가? 만에 하나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허나 우리는 그들이 나의 사고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사고 중추를 통제하는 것은 나뿐이다. 나의 생각은 나 자신의 것으로 오로지 나만이 유지하고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 소전제도 상식을 동원해 따져보면 별로 왈가왈부할 게 없다. 먼저 생각을 거치지 않고서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 머리가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감정은 생각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다. 울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여러 감정 반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의 사고 중추로부터 신호를 받지 않는 것은 없다. 사고 중추가 손상되거나 파손되면 감정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뇌가 어떤 식의 손상을 입게 되면 육체적 통증마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올려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고 중추를 통하지 않고서는
몸의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소전제는 진실 안에 들어앉은 셈이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며 뇌가 없다면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결론 역시 이치에 들어맞는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생각에서 감정이 생긴다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작용하는 생각을 잘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거침없고 다부진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일단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이 3단 논법을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접근하여 적용해보자. 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존은 상관이 자신을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가 자신을 깔본다는 생각에 매우 불행했다. 그러나 그가 존을 미련 곰탱이로 생각한다 한들 존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불행했을까? 불행할 턱이 없다. 어찌 알아도 못하는 사실 때문에 불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의 상관이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존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존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존의 생각이다. 더욱이 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불행으로 내몰았다. 바로 이 이치는 모든 상황, 사물, 개인적 시각에 적용된다. 누군가가 죽더라도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불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도 그 자체에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속성이 없다. 우울은 인간 특유의 감정일 뿐이다. 만약 내가 태풍 때문에 기분이 울적해졌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분이 처지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태풍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왜 구태여 우울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울해진다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눈꽃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가? 3단 논법의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틀림없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온 문화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다. 우리들은 감정은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외면하게 하는 숱한 변명들을 배워왔다. 우리가 이제껏 거듭거듭 사용해온 그런 변명의 예를 들어보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너 때문에 기분 나빠졌어.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화가 나. 이유는 묻지 마. 계속 늘어놓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위의 변명에는 하나같이 자신의 감정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 목록을 정확히 그리고 모든 감정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이 품고 있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다시 고쳐 써보자. 내 행동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 스스로 기분을 망쳐버렸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화를 내고 싶어. 난 화를 낼 거야.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꼼짝 못하더라고. 내가 무섭나 봐. 어쩌면 첫 번째 목록의 변명이 그저 표현상의 문제일 뿐 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말들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변명들은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사용하는 말들이 되고 있다. 만약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왜 두 번째 목록의 말들은 우리 사회에서 틀에 박힌 문구가 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답은 첫 번째 목록의 사고를 가르치고 두 번째 목록의 논리를 꺾어버리는 우리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명료하다.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내가 그러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말이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불행하다고, 우울하다고, 기분이 상한다고 보탬이 되는 일이 있는지, 나를 맥빠지게 하는 기분으로 몰아넣고 있는 생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기운 빠지게 하는 생각들에 익숙해져 있다. 여태껏 몸에 배어 있던 습관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은 그나마 쉽다. 그러나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그 증거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꾸밈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과거에 꼭꼭 씹어 소화시킨 의무와 책임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등의 말을 내뱉는 순간을 의식해보자. 행동을 취하고 있는 순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고 패턴에 길들여져 있다.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 그런 사고 방식을 단련시켜 왔으니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새로운 사고 방식에도 역시 그만한 시간을 들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어렵다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은가?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고 오늘 어떤 감정과 생각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